남자가 한 번 만나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 그 특징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 변호사입니다. 1000건 넘게 사건을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 일반 불륜 사건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여자의 특징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외모를 아예 안 본다 이런 남자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거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다른 부분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는 단순히 외모만으로는 유지되지 않고 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외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거네요. 맞아요. 일단 남녀가 친해지고 또 연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알아가는 시간이 들어가려면 사실 상대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보니 이 사람은 나랑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사람도 너무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애까지 가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별로야,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몸매가 좋고 하더라도 사귀는 것까지는 또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친한 사람, 그 정도에서 그냥 관계가 멈춰버리고, 또는 만약에 사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럼 변호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남자가 한 번 만나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의 특징, 빨리 얘기해주세요. 특징? 오늘따라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해와 공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해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불륜 사건 이야기하면서 직장 내 불륜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직장 내에서 불륜이 생기기 쉬운 그 이유가 이해와 공감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뭐 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꼭 싫은 사람이 한 명으로 특정이 되거나 소수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특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 이벤트에 대한 평가도 한쪽으로 쭉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랑 뭔가 소통이 잘 돼, 내 이야기를 뭐 그대로 잘 받아치고 티키타카도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직장 안에서 불륜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이제 주적인 상사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시켰고, 뭐 어제 누가 야근을 시키더라, 걘 또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오늘 그러면은 걔한테 또 괴롭힘을 당했구나, 그래 나도 걔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해와 공감을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제 끌어오면은 사실 같은 집단에 있으면 그게 좀 더 형성되기가 좀 더 쉽고요. 다른 집단에 있으면은 그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좀 많죠. 각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다 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과 연애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 칭찬해주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어린아이 같고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별거 안 했는데 이런 칭찬을 듣다니 라고 하면은 되게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을 늘상 받게 된다면 실제로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진 남자들도 있고,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네 덕분이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진전이 되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불륜 사건 하면서 상간 사건 원고의 입장이죠. 원고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바람핀 사람이잖아요. 칭찬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본인의 남편에 대한 애정과 존중과 그런 게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뭐 비록 우리가 뭐 이렇게 했지만 남편이 뭐 사실은 평소에 정말 자기한테 잘했고 자신의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고 근데 내가 최근에 좀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서 남편을 평소처럼 보살피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애정도 뭐 서로 주고받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안 했고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좀 그 부분 힘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변호사님 정말 저는 살면서 남편한테 하나도 불만이 없거든요. 전 정말 만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기회에 남편분이랑 3명이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도 보는데 남편도 와이프한테 굉장히 잘했지만 와이프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막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막 더 자기 와이프를 막 챙겨주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불륜 사건이라는 게 남편이랑 상간녀와 이제 내연관계를 맺어가지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상간녀와 남편이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엄청 적이 돼서 형사 고소고발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떻게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남편 좋다고 칭찬 많이 하고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의뢰인과의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가 없겠구나 이 관계는 영원히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극복이 되는 케이스로 봤어요. 여러분 이해 안 계시죠? 아직 결혼 안 해보신 여러분은 이해 안 가시죠? 막 불륜하면은 난 당연히 헤어질 건데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내하고 산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저 남자가 어떤 여자를 평생 못 잊는가는 나랑 살면서도 그 남자가 전 여친을 가슴에 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그런 거를 못 잊는가 그게 지금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본인을 무한대로 사랑을 막 이렇게 주면서 칭찬해 줬었던 그 여자를 못 잊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약간 조강지처를 못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선 찬밥 신세인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나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해줬었던 누군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 가끔씩 한다니까요. 친구들이. 세 번째 특징. 이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왜냐면 우리가 사실 삶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하시겠지만 9 to 6 하시고 그러면 주말에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직장생활 그렇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 근로시간 자체도 좀 힘든 점이 있겠지만 늘상 치이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뭐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학창시절이고 대부분이 과거일 거예요. 돈 벌기 전. 그때가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덜 웃고 예전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도 하고 뭔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한번 20살의 대학생을 한번 만나보세요. 늘상 까르르 웃고 뭐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보면 20대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20살 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없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사실은 남자뿐만이 아니고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조금 그렇게 어릴 때 그 에너지를 다시 가지는 것 같고 같이 밝아지고 같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여자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밀당하는 여자는 아닌가요? 밀당하는 여자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좀 어릴 때는 이런 게 다 처음이잖아요. 사랑도 처음이고 이런 감정도 처음이고 근데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계속 생각난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을 내가 왜 하지? 아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고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하기도 해야 돼요. 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밀당을 시도한다 그러면 좀 조심하기도 하셔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다 보면 밀당하는 거에 눈에 또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좀 피곤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집착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당이라는 표현을 조금 한 걸음 조금 뒤에 떨어져서 또 저의 평소에 하는 많은 사건들과 어우러져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밀당을 밀당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집착하지 않고 이제 자기 생활 이제 해 나가는 사람, 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잘 모르겠는 행동을 하는 사람, 물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가 빠져드는 여자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해와 공감을 잘해주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해주는 여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연애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평소에 안 하던 칭찬이나 평소에 안 하던 이해와 공감 아니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적으로. 예, 그리고 그 반응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아마 남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100%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